자, 공통수학 개념원리 2 처음부터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통수학 2가 맨 첫 번째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요 안에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평면 좌표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평면 좌표. 평면 좌표를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직선을 배우게 될 거고, 직선 다음에 원을 배울 거고, 마지막에는 도형을 어떻게 좌표 평면에서 이동시킬 건지, 도형의 이동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결국 하고 싶은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다루었던 어떤 도형들을 평면 좌표, 좌표 평면 위로 올려서 걔네들을 좌표로서 분석하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도형들을 논증기하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증은 말 그대로 이제 논리와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기하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 기하는 우리가 해석기하라고 해서 좌표 평면 위에서 말 그대로 도형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에는 뭐 원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뭐 원주각이라든지 뭐 아니면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그래 놓고 이 원을 어떻게 한번 식으로 써볼 거냐,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단원들에서. 어찌됐든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정의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평면좌표 단원에서는 우리가 1차원에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나서 2차원으로 올릴 거예요. 즉 수직선에서 무언가를 정의하고 평면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오른쪽에 이제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 그려서 봅시다. 이렇게 수직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 수직선이라는 거는 수가 나타난 직선입니다. 이게 또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직인 선이라는 게 아니라 수가 나타나 있는 직선이에요. 어쨌든 요 위에 두 개의 점이 나타나 있다고 치고 A라는 점의 좌표를 x1 이렇게 씁시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 좌표를 1,2 이런 식으로 쓰죠. x좌표하고 y좌표 이렇게 나누어서 적었다면 얘는 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를 그냥 하나의 숫자로만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애를 좌표를 x2를 줄게요. x2.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직관적인 게, 만약에 1하고 3까지의 거리를 재겠다고 치면 거리가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2를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수를 빼서 구하겠죠. 만약에 한 놈이 음수고 한 놈이 양수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서 이렇게 거리가 4라고 구할 거야. 그러면 결국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다라는 게 이 두 좌표가 나타내는 그 수의 차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수학에서 차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제 0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 이렇게 표시해놨을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푼다거나 할 때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좌표가 주어지게 되면 얘네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아까 이 자주 색깔의 상황을 보면 1과 3 사이의 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2라고 했는데 1에서 3을 뺀 게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둘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거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두 좌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식으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공식으로 외운다기보다 결국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두 좌표의 차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좌표의 차이. 그럼 당연하게도 한 점이 원점이라면 그냥 빼면 이제 x1에서 0을 빼면 x1이 될 거고, 뭐 0에서 x1을 빼면 마이너스 x1일 거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결국 절대값 x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도 적혀 있듯이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가 바뀌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x하고 절대값의 마이너스 x가 같아요. 안에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항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가만히 보면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애랑 안에 들어있는 애가 부호가 정반대죠. 절대값 안에서 부호를 바꾸는 게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요렇게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직선이었고, 그럼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서 거리를 잴 때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각삼각형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A라는 점에서 X축하고 평행하게 이런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B에서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닫아주게 되면 내가 애초에 얘를 X축하고 평행하게 긋고 얘를 Y축하고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X축하고 Y축이 애초에 수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직각이 되겠지. 얘가 직각이 되면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보자는 겁니다. 근데 축이랑 평행하게 긋게 되면서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도 수직이 돼요. 아까 위쪽 각이 수직이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의 길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x1이고 좌표가, 여기가 x좌표가 x2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아까 위에서 수직선 거리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것도 직사각형이겠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을 거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절대값의 y2 빼기 y1이 되겠죠.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쓴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이 두 개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내가 결국 재고 싶은 거리는 이 빗변의 길이일 거잖아요. 빗변 파란 색깔.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요런 식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있었던 요거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요거죠. 요거를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그리고 루트 씌워주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 수직선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상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에 뭐 4,8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내가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리시고 Y축하고 평행하게 그리세요. 그럼 이제 여기 나타나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쓸 겁니다.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밑변 길이가 3이 되겠고, 이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가 2가 되고 위에 있는 게 8이니까 여기 이제 6이 되겠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9 더하기 36, 루트 45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루트 45. 근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가 이 절대값을 제곱해서 더한 거를 루트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애초에 절대값이 부호를 무시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절대값을 떼고 제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절대값의 x2-x의 1을 제곱을 하나 x2-x1을 제곱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절대값 안쪽은 부호를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을 거고, 그럼 또 이제 절대값 무시해주면 얘가 x1 빼기 x2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또 제곱을 하는 입장이니까 결국 누구에서 누굴 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적혀 있듯이 이 x1과 x2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편한 거를 쓰시면 되고, 꼭 이렇게 두 개를 다 바꿀 필요가 없이 뭐 x는 2에서 1을 빼고 그리고 y는 1에서 2를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전혀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한 숫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이 x1하고 x2 중에 하나가 0이고 y1하고 y2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이 되겠죠. 어쨌든 일반화된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깔려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필수예제 1번입니다.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하셨고 a의 값을 모두 구해달랍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1번. 일단 우리가 아까 어떤 공식을 배웠냐면 AB라는 애의 거리를 잴 때 A가 x1, y1이고 B가 x2, y2면 각자 빼서 제곱을 하기로 했었죠.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여기다 루트 씌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거리라는 거를 계산할 때 루트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루트가 뭔가 이제 계산함에 있어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걸 제곱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곱하면 루트가 지워지면서 이런 식이 되겠죠. 거리를 잴 때에는 제곱을 해서 식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 밑에 있는 식을 처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A라는 애가 3,2고 B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럼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2루트 5니까 제곱을 하면 4, 5, 20이 되겠죠. 자, X좌표의 차이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4 차이 나죠. 4. 아까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거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얼마인지를 찾는 게 빨라요. 뺀다라는 것보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 4칸 차이니까 제곱하면 16이겠죠. 그 다음에 y좌표 a하고 e, 이거는 미지수가 섞여 있으니까 그냥 빼서 제곱을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더해서 20이 나와야 되니까 a 빼기 2의 제곱이 4가 돼야 되겠고,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숫자는 2거나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a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 4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a의 값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이번에는 a, b하고 b, c가 같대.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을 해서 식을 쓰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b의 제곱을 식으로 써보면 x좌표가 한 칸 차이 나죠. 1에다가 a부터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a 플러스 2죠. 요게 이제 제곱이 되고 AB의 제곱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BC 제곱을 구해보면 2부터 6까지 4칸 제곱하면 16이 되겠고, A에서 1을 빼면 A-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쨌든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같다라는 식을 풀어줍시다. 위에 거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 4에다가 1을 더하시고, 밑에 거 전개하면 A제곱 빼기 2A에 16 더하기 1이 되겠죠. A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6A의 값이 12가 되면서 A가 2가 되겠습니다. A는 2.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과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P의 좌표를 찾을 건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점의 위치를 찾고 싶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미지수를 이용해서 설정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Y좌표가 확실하게 0이 될 테니 Y좌표를 죽여놓고 X좌표를 미지수로 잡습니다. 그럼 같은 거리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결국 AP의 길이하고 BP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역시나 제곱이 같다라고 문제 풀 겁니다. 그럼 A부터 P까지의 거리를 제곱하면 얘부터 마이너스 1까지 A 더하기 1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y좌표는 0하고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a부터 4까지니까 a-4의 제곱하시고 y좌표는 5칸 차이 나니까 2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2a에 더하기 5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a 16 더하기 25가 같네. a제곱은 지워질 거고 넘어가서 10a가 36이 되니까 a가 5분의 1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내가 찾고자 했던 p의 좌표가 5분의 18,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숫자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슷한 방식으로 q는 y축 위에 있다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q의 좌표를 0,b라고 둡시다.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x를 죽이고 y를 미지수로 잡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a부터 q까지의 거리랑 b부터 q까지의 거리가 같을 건데 당연히 그럼 제곱도 같겠네. 제곱을 해봅시다. 그러면 x좌표 한 칸에 y좌표는 b부터 2까지니까 b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x좌표가 4칸 차이가 나고 y좌표는 b부터 5까지 b 빼기 5의 제곱이 됩니다. 눈치가 조금 빠르면 얘 전개하면서 b제곱 어쩌고가 되고 얘도 전개하면서 b제곱 어쩌고가 되죠. 이게 지금 양변에서 나온 거니까 b제곱이 죽을 거란 말이야. 1차부터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4b에 4 더하기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b에 16 더하기 25니까 또 40을 나오네. 그럼 넘어가서 이 6b는 36이 되니까 b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찾고자 했던 q의 좌표는 0,6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은 방금 했던 2번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번에는 직선 위에 있답니다. 직선 위. 근데 그 전 p가 직선 위에 있는데 좌표를 아까는 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해서 x좌표 y좌표 중에 하나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런 경우엔 x좌표를 미지수로 잡으시고 a를 대입하면 y좌표가 2a 더하기 7 이렇게 세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결국 ap하고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bp가 같겠고 또 제곱을 해서 같겠죠. 자, 식을 좀 써봅시다. 그러면 a-5의 제곱에다가 2a 더하기 7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2a에 더하기 9 요거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bp를 제곱해보면 a 더하기 7의 제곱에서 y좌표 2를 빼주시면 되겠고 2a 플러스 7에서 2를 빼니까 2a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네. 얘도 눈치 챙깁시다. 여기랑 여기에서 a제곱 나오니까 지워질 거고 4a제곱이랑 4a제곱이 지워질 겁니다. 1차부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여기서는 2, 9, 18, 36a죠. 더하기 81 우변에서는 14a 그리고 49가 나오겠고 여기서는 2, 5, 10, 20a에 25가 나옵니다. 그럼 양변에서 25가 죽을 거고 좌변을 좀 계산을 해줄게요. 좌변이 36a랑 마이너스 10a니까 26a 더하기 81 되죠. 81.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14a랑 20a니까 34a가 되겠고 49가 남습니다. 26a 넘겨주시면 8a 49를 왼쪽으로 넘기면 32가 되죠. 그래서 a의 값이 4가 되겠고 문제에서는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p의 좌표는 4,248, 15 4,1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모양인데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삼각형의 모양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걔네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길이가 같은 게 있다. 그럼 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하면 직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어떤 모습의 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AB라는 길이, BC라는 길이, CA라는 길이를 다 구해볼 거고 얘네들을 제곱해서 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좌표를 찍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일단 AB의 제곱을 구해보면 9하고 2, 7칸 차이 49, 7하고 3은 4칸 차이니까 16. 그러면 얘가 지금 65가 되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은 2하고 8까지 6칸 차이 36, 3하고 마이너스 1까지 4칸 차이 16. 얘는 52가 되겠네. CA는 8하고 9니까 1칸 차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가 8칸 차이니까 64. 그럼 얘가 65가 되죠. 자, 일단 우리가 다 제곱을 구해놨는데 이게 누군가를 두 개를 더해서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뭐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은 아니란 얘기네. 피타고라스가 아니라서. 근데 가만히 봤더니 65가 두 개가 같죠. 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겠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쓰면 틀립니다.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써줘야 돼요. 제곱이 같았으니까 AB하고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두 점과 Y축 위에 한 점 P가 있답니다. 그럼 P가 아까 필수 예제 풀었던 거랑 비슷하죠?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좌표가 누군지 몰라. 0,B라고 둡시다. A라고 할게요. 0,A. 자, 해서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P를 찾아달래요. 계산하라는 소리겠죠.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X좌표 한 칸 차이니까 1에다가 Y좌표는 A부터 0까지 A. 요거네, 요거. 그죠? 요게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BP는 지금 A 0부터 4까지 4칸 차이 16에다가 Y좌표는 A부터 6까지니까 A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전개합시다.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오른쪽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A 36에다가 16 더하니까 52가 되겠죠. 그럼 2A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53 이렇게 됩니다. 언제 최소가 되고 그런 A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얘 보면 결국 A에 대한 2차식이에요.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 얘의 대칭축을 찾고 싶대. 이게 공수원을 잘 했으면 바로바로 보일 건데 헷갈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합니다. 두근의 합은 보통 다들 잘 하더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얘를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요 지금 6 나오죠. 6. 그거를 절반 치면 축이 나와요. 3.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가 3이죠. 3. 그러면 a의 값이 3일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걸 찾았어. 그러면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가 아까 y축 위였죠. 0,3일 때가 최소입니다. 0,3일 때. 그러면 실제로 최소값까지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a 대신에 이제 3을 넣어서 구해보면 되겠죠. 자, a 대신에 3을 넣어보시면 3, 3, 9, 28 마이너스 36 더하기 53이니까 결국 53에서 18을 빼주시면 되겠고 35라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6번입니다.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의 증명인데 지금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요 그림에서 왼쪽의 식을 다시 적어드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얘가 2배의 AM의 제곱에 더하기 BM의 제곱 이 됨을 증명해 달랍니다. 요걸 이제 증명해 달래요.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편리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이제 좌표를 도입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면 좀 막막하죠.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보통 이제 증명할 때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뭐 길이들이 이제 미지수로 다 잡고
뭐 피타고라스를 열심히 쓰면 돼요. 그럼 일단 요런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고 요런 직각삼각형 보이고 이 오른쪽도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막 피타고라스 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좌표로 올려서 볼 겁니다. 그래서 눈치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애를 원점으로 올려주는 게 좀 보기 좋겠죠. 요거를 X축으로 잡을 건데 이 M이라는 애를 원점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점으로 잡았으니까 수직으로 쏴주면 왜 수직이 안 되지? 왜 이래? 이렇게 수직으로 쏴주면 이게 이제 Y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길이를 좀 설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길이를 C, 이게 지금 M이 중점이었으니까 여기에 길이도 C 라고 잡으면 이 C의 좌표가 C, 0이 됩니다. Y축 왼쪽에 있는 B는 같은 거리만큼 빠져서 마이너스 C, 0이 되죠. 자, 문제에서 이게 삼각형 ABC라고 한 거니까 임의의 삼각형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X, Y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거야. AB의 제곱에 더하기 AC의 제곱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AB의 제곱이면 X, Y부터 마이너스 C, 0까지의 거리죠. 그러면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시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C의 제곱이면 X, Y부터 C까지, C, 0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하면 이 왼쪽에서는 플러스 2cx가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2cx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더하는 중이니까 얘네 죽겠죠. 그럼 결국 제곱항만 살아남을 거고 x제곱이 2개, 뒤에 있는 y제곱이 2개, 그리고 여기 있었던 c제곱도 2개가 나올 겁니다. 얘를 2로 묶어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c제곱이 돼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x, y부터 0, 0까지의 거리를 재면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죠. 그게 요 am의 길이야. 근데 이걸 제곱한 게 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m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c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요 길이들로 잡았으니 얘를 bm제곱이라고 둘 수 있어요. 해봤더니 얘랑 똑같이 이제 우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얘는 근데 이제 이름이 있는 정리라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적어도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도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거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중선정리라고 부릅니다. 중선정리. 이 중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점에서 반대편 대변에 중점 연결한 요 선. 요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 불러. 지금 보면 A부터 M까지 연결한 게 얘가 중선이니까 중선정리라고 부르고 어쨌든 중간고사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을 분석했을 때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이는 거니까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도 잘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